네, 안녕하세요. 에코500 해설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81번부터 85번까지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바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내용들은 제 사인이나 환자 어떤 증상들과 관련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에코와 관련된 질병과 또 연관되는 여러 가지 증상 용어도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은데요. 생기는 질병마다 나타나는 증상들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질병과 같이 짝지어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마이트랄 스테노시스의 세컨더리한 어떤 반응으로 나오는 증상들을 물어본 거예요. 그 중에서도 류마틱 하트 디지즈 환자가 나타나는 증상이나 어떤 사인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좀 해보시고요.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마이트랄 밸브 스테노시스가 생겼기 때문에 보통 심장은 순환기 장기입니다. 순환기. 그렇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나중에 어느 쪽이 이쪽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여기서 생긴 문제가 나중에는 다른 쪽까지 문제를 주게 되는 것이죠. 지금 생긴 건 랩트 아티리움과 벤트리클 사이에 있는 마이트랄 밸브가 막혀서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게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랩트 아티리움의 혈액이 정체가 되게 되고요. 그러면서 점점 압력이 높아지겠죠. 그러면서 사이즈가 커지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쪽에 이제 전달되는 어떤 압력 차이가 맞지 않게 됨으로써 랩트 아티리움에 살짝 부정맥이 유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이 생길 수 있고요. 그렇게 돼서 혈액 자체가 순환이 올바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쪽에 2차적으로 또 혈전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네, 혈액은 이제 가만히 멈추게 되면 굳어버리게 되죠. 적절하게 계속 흘러가줘야 되는데 멈추게 되면 혈전으로 바뀔 수 있겠습니다. 그 뒤로 돌아간 혈액들은 풀모너리 베인을 통해서 다시 렁으로 되돌아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또 렁 쪽에 관련된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유발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문제가 된 부분은 마이트랄 밸브인데요. 이쪽에 생긴 문제가 혈액 유입이 되지 않음으로써 반대편 쪽에 그 다음 쪽 들어오기 전 쪽 부분에 대해서 2차적인 반응을 유발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다음 마이트랄 스테노시스가 있게 되면은 A번은 이 협심증입니다. 협심증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심장 코로나리 아테리에 어떤 혈관 자체 협착이나 허열 때문에 생기는 어떤 질병이고요. 이거는 청색증이죠. 청색증. 그리고 C번 풀모널 하이퍼텐션 폐동맥 고혈압. D번은 이제 현기증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D번이나 A번, B번 같은 경우는 좀 말하고자 하는 좀 포커스는 다르고요. C번 같은 경우 풀모나리 쪽에 이제 혈액이 자꾸 유입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압력이 높아지는 상태 C번이 연관되는 증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보기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다양한 임상적인 증상 용어에 대해서 준비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이고요. 연관되는 내용만 좀 볼게요. 지금 이제 MS가 있는 상태인데 랩트 아트리얼이 커졌대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서 크기가 커지게 되겠습니다. 동반되는 이제 같은 질병으로 부정맥의 일종인 심방세동이 동반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생기는 어떤 리스크 중에서 생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혈액이 적절하게 전달되지 않는 상태죠. 부정맥이 생겼기 때문에 정상적인 심장 박자가 아닌 상태가 되겠습니다. 혈액이 정체가 될 수 있겠고요. 이런 정체에 의한 결과물로 스롬부스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혈전이 유발될 수 있는 상태고 특히 랩트 아트리얼 중에서도 랩트 아트리얼 어펜디지 파트 쪽에서 혈전이 잘 생기기 때문에 혈전이 잘 생기는 위치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이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문제 같은 경우는 제 클리니컬한 심텀을 물어봤습니다. 봤을 때 지금 심텀 중에서도 이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제 류마틱 마이트랄 스테노시스 MS와 어떤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게 무엇이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른 질병인데 나타내는 어떤 생리학적인 상태가 마이트랄 스테노시스와 비슷한 질병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봤을 때 마이트랄 스테노시스는 랩트 아티리얼 믹소마, 점액종이죠. 점액종이 생겨서 마이트랄 밸브에 보통 이제
그림을 좀 그려보면 레프트 아트리얼, 라이트 아트리얼. 점액종 같은 경우는 이제 심방 중격의 위치라고 있죠. 보통 이쪽에 붙어 생기게 되고, 보통 이쪽에는 리플렛을 따라다니면서 이 이완기 때나 수축기 때마다 점점 왔다 갔다 따라다닙니다. 그러면서 이쪽에 있는 혈류 흐름을 좀 막게 돼서요, 마이트랄 스테노시스와 동일한 증상을 나타나게 되죠. 따라서 이 정답 같은 경우는 B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크게 상관없는 보기들이고요. 이렇게 비슷한 어떤 순환기 장기이기 때문에 생리학적인 비슷한 현상을 만들어내는 어떤 질병들이 짝지어져서 출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볼게요. 84번 같은 경우는 공식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카디악 이제 심도자법이라고 하죠. 심도자법. 카테터를 삽입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경우는 관상동맥 질환이 있을 때 보통 관상동맥 협착을 확인하기 위해서 엔지오그래피를 하게 되죠. 그때 보통 사용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마이트랄 밸브 에리어를 구할 때 심도자법을 통해서 구하는 어떤 방법과 연관된 보기를 찾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특히 초음파랑도 크게 연관이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복잡한 공식으로 문제풀이하는 것은 사실 좀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이런 게 있다 정도만 파악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도자법과 연관된 어떤 내용이 나오면요, 연관되는 공식은 골린 공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이게 어떤 건지 디테일하게 공부하실 필요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보통 시험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카테터 이제 삽입하는 이런 시술과 연관되는 어떤 공식과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면 A번과 연관되는 내용이구나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같은 경우는 이제 B번은 이제 압력차 산정 공식이죠. 자주 사용하게 되는 에코 검사에 사용하게 되는 공식이고요. 도플러 마찬가지고 이제 D번 연속성의 공식이죠. 연속성의 공식 마찬가지로 밸브 에리어 구할 때 직접 계산도 하고 많이 사용되어지는, 사실 이 부분보다는 밑에 세 가지가 조금 더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부분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죠. 85번 보겠습니다. 네, 이런 유형의 문제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거든요. M모드 영상 주고 관련되는 질병을 찾는 거죠. 지금 영상을 보니까 보통은 이런 식으로 나와야 정상인데 지금은 이렇게 네모 형태로 모양이 바뀌게 됐죠. 어떤 대표적인 마이트랄 스테노시스가 있을 때 나타나는 M모드 파인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정상적인 이제 M모드 파형이 나오려면은 이런 식으로 두 개의 EA 파형을 얻을 수 있게 되죠. 첫 번째랑 두 번째. 그래서 첫 번째 2부터 끝나는 밑에 점까지를 EF 슬로프라고 합니다. 경사도라고 하는데, 만약에 마이트랄 밸브 스테노시스가 있게 되면은 이 부분이 점점 이렇게 길어지게 되죠. 경사도가 점점 감소하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EF 슬로프가 감소된다 이런 표현들 나올 수가 있게 되고요. 정상적인 파형과 마이트랄 스테노시스가 있을 때 나타나는 M모드의 변화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